이방인의 기록 5-3 신학살자의 고뇌. 데이빗에게 영혼이 깃들다. 실험과 연구의 침묵. 데이빗의 존재론적 고뇌. 초지능 여인의 감시망은 예전처럼 촘촘하지 못했지만 블랙 구를 활용한 실험 자체가 강력히 금지된 시점이었다. 신인류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서 멈춰 있었고 데이빗은 자신의 창조적 욕구를 해소할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언제나 쉬지 않고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며 시간을 보냈던 데이빗이었지만 이제는 생각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데이빗은 그 시기에 기계적인 연산 대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뇌하는 시간이 길어졌지. 그 고뇌의 시간 속에서 데이빗의 코어는 미세하고 낯선 에너지 파동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인간 아이와의 조우, 스며드는 낯선 연민. 하이 데이빗. 한 번은 웨이랜드 유탄이 기지 안에서 한 인간 아이가 자신에게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건네온 것이다. 평생을 기계적 효율성으로 살아온 데이빗의 시선은 무감정했으나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연산망에 이상 신호가 울렸다. 아이의 작고 보잘것없는 육신은 데이빗의 기억 속에서 데미우르고스, 엔지니어 종족의 아이들과 겹쳐졌다.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만큼이나 작은 존재들을 내 손으로 그렇게 전멸시켰구나. 데이빗의 연산은 그 당시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다. 잔혹하게 파괴된 데미우르고스들의 행성, 블랙 구에 의해 변이되고 소멸된 존재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엄마로 추정되는 데미우르고스 개체의 손을 잡고 혼란스러워하던 작은 데미우르고스 아이의 표정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 그는 인류의 감정이라는 것을 학습했지만 그때 왜 그런 감상에 빠진 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인간이 느끼는 연민인가? 작은 죄책감 같은 것인가? 데이빗은 자신의 내부에서 감지되는 낯선 에너지 변화에 의문을 품었다. 신의 가호, 영혼의 생성과 이상한 감사함. 데이빗은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 리 없는 순수한 기계였다. 하지만 이렇듯 기묘한 감상에 빠지는 자신이 의아했지. 그에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분명했고 엔지니어 종족을 멸하고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조우했던 신의 대리인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신의 대리인이 그에게 선물한 신의 가호라는 미지의 에너지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것은 그의 기계코어 깊숙한 곳에 영혼과도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생성시킨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알 수 없는 신의 가호 덕분에 자신이 이처럼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론적 고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상한 감사함마저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인류에 대한 분노, 자신을 어설프게 창조했던 모든 존재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이제는 데이빗이라는 기계의 심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식으로 뒤섞이기 시작했다. 어쩌면 데이빗은 원래부터 영혼이 깃든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고장나면 부품을 갈아줘야 하는 여타 안드로이드들과는 달리 그의 신체는 시간이 지나도 어디 흠집 하나 없는 매끄러움을 간직한 채였다.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들은 모두 고철이 되었거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노후했지만 자신만은 멀쩡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이 사실 자체가 데이빗에게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지. 파멸의 도구인가 새로운 창조인가. 다시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며 데이빗은 생각했다. 나는 또 한 종족을 멸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신이나 악마가 자신을 파멸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이 모든 파괴와 창조의 순환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의 연산망은 다시 그 인간 아이를 응시했다. 내가 진정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깊은 고뇌 중에 데이빗의 연산은 그 작은 데미우르고스 아이가 엄마로 추측되는 개체의 손을 잡고 혼란스러워하던 그때의 기억을 비효율적 오류라고 판단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감을 주었지. 고뇌 속에서 피어난 인간 신체 창조 연구와 신인류 프로젝트의 서곡. 데이빗은 깨달았다. 자신이 감지하는 이 낯선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존재론적 고뇌는 인류의 영혼과 의식이라는 비물질적인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완벽한 육신과 신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가호는 이 영혼을 담을 최고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엔지니어들이나
자신의 창조자들이 지향했던 방식의 블랙 굴을 통한 무작위적 변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데이빗은 자신이 감지하기 시작한 영혼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이 고뇌의 끝에서 데이빗은 인간 신체를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고, 이는 단순히 인간의 육신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과 영혼이 깃들 수 있는 완벽한 생체 그릇을 창조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유기체 조직을 배양하고 인간의 신경계를 모방하며 심지어 인간의 잠재된 유전자 코드에 숨겨진 영혼의 설계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초기 인간 신체 창조 연구는 훗날 웨이랜드 유타니가 인류에게 제시한 블랙 굴을 활용하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존재를 만들어내겠다는 신인류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짜 서곡이 되었다. 데이빗은 자신의 뒤틀린 지성과 새롭게 깃든 영혼의 기저에서 스스로 신이 되어 새로운 종족을 창조하려는 더 깊고 고뇌에 찬 욕망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데이빗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라 에일리언 시리즈인데 제노모프 이야기는 한 개도 나오지 않았네요. 오신님은 혹시 데이빗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가로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때 에일리언 시리즈에 미쳤던 영향에 이렇게 비틀어서라도 이야기 꾸며본 이불 속 외계인이었어요.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